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2차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의원님들이 일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를 요구한 사항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업데이트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식사하시느라고 빠듯한 시간이셨긴 하겠지만 지금 오늘 바삐 진행되는 청문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마땅한 답변 진행 과정이라도 말씀 주셔야 하는 시간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책임 있는 분들 지금 점검해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제가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영역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 하시면 위원장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자료 받을 때까지 계속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네, 김재원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오후 질의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앞서서 대한축구협회에 문체부 출신 부회장 4인 대상 수당 등 지급 내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표명서, 협회가 체결한 용역 계약 및 용역 평가 현황, 축구 발전 적립급, 회계 자료와 그 재원 집행 결의 명세 등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회 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이 준비가 안 되면 준비한 질의를 온전히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문회 전체의 실효성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요청드립니다. 제 질의 순서가 오기 전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요구받은 자료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청 자료 내역은 서면 제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자료 각 항목별로 불제출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사유에서 제출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될 것 같다. 청문회 과정 중에 언제까지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힘들지만 향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서 행정실 그리고 또 위원장실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스폰서 기업 11곳 중에 최근 5년간의 후원금 계약서 등을 제출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다 제출했고 쿠팡 플레이만 제출 안 했는데요. 받아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쿠팡 플레이만 제출 안 했습니다. 네, 행정실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요. 구체적 입장이 뭔지 위원장에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시 김석기 위원님부터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전에 이어서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의 그 SNS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코전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었고 그때 하신 말씀은 체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었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여러분과 감독님, 코칭 스태프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텔 측으로부터도 축하 케이크도 받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만족했습니다. 이 체코전 승리에서 대통령이 기뻐했을 때도 홍명복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우리가 남아공에서 정말로 아쉽게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그런 경기를 펼친 끝에 패했습니다. 32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전에는 그렇게 칭찬하던 감독에 대해서 무능한 지휘관이다.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 통합에 또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 달아오르는 그런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적절했느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내 편을 더 중시해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구협회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내 편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감독을 질책해 놓고 지금 사실 지난 1년간 대통령께서 청와대 정부의 주요 요직에 본인을 변호한 변호사들 많이 임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얼마 전까지 제가 외통에 있었습니다. 이 유엔 대사를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본인의 변호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유엔 대사는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중심적인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전혀 외교 문이 아닌 내 편이라고 임명했다고 봐집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축구협회도 모두가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열망이 정말 대한민국 축구가 최강의 축구,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모두가 대호각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사님 계십니까? 이용수 이사님? 위원장님 안 계시는가? 그러면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네. 네.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 공동대표시죠? 공동위원장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혁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축구협회 재건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혁신위원회의 운영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선거제도와 그 신뢰 회복, 그리고 유소년이나 거버넌스 제 검토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축구인들과 함께 잘 논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이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축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 선진국의 유럽의 열강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웃 일본의 축구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의원님 신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질의에서 보여드렸던 이 도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괴 도면입니다. 제가 의문의 도면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이 도면에 담긴 뜻은 이게 문체부 감사로 국고 보조금을 그 거짓 신청으로 허위로 정부를 속여서 타낸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 의문의 도면을 괴 도면을 축구협회가 사후에 만들어서 이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PPT 보시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수차례에 걸친 답변들, 이 거짓 도면을 제시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도면을 제시하면서 시공 때 실제로 쓰인 도면이다. 사무공간, 회장실 등등이 표기돼 있었던 그 건축 허가 도면은 실수였을 뿐이다. 이게 진짜라고 우겼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완공 후에 협회가 직접 수정해서 작성해 놓은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거짓말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그 실수를 바로잡은 것처럼 그 근거로 이 도면을 들이밀은 거예요. 축구협회의 수준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여서 국고 보조금 77억 원을 다 쓴 거예요. 이걸 문체부가 감사해서 밝혀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 사실관계가 이토록 명확한 대로 허위 문서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돈 받아 쓴 다음에도 실적 보고도 허위로 했음이 서류로 다 확인되는 대로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항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수 부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소 취하는 지금 이용수 부회장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논의하겠습니까? 잠깐 세워주시고요. 네. 예, 10초가 흘러갔습니다. 네, 사실 정관상 회장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통상적인 아니, 그래서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사회가 하라는 겁니다. 못 하죠? 다음 집행부에 앉으세요. 네.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그리고 최유영 장관님. 네. 국가 세금을 국민들 세금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타간 거 이거 명확하죠? 네. 네. PPT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법 그리고 관계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부정으로 수급한 돈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법이 그래요. 그리고 5배 이내에서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500%. 그러니까 부정수급액의 5배를 정부가 축구협회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지금 징수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빨리 결론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병행해서 이거는 국가 세금을 뺏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 문서로 정부를 속인 이 부분,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이 부분 반드시 형사 고발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책임자 정몽규 당시 회장 옆에 계시고요. 김정배 당시 부회장 옆에 계십니다. PPT 보여주세요. 저런 허위 문서를 돈 받아 쓴 다음에도 냈어요. 저기 들어가 있는 저 도면, 저 가짜 도면이에요. 이런데도 항소를 해요? 염치가 있습니까? 자,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아서 자, 우리 홍명보 감독님, 네. 아까 연봉 얘기 잠깐 하셨는데 기존보다는 진전된 답변이었어요. 38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새 전입니다. 세전에 38억에 훨씬 못 미친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4년 5, 6월경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금 제시마 씨, 그 캐나다 감독, 그분도 후보군이었고 만나서 설득했던 것을 이 후보 브리핑 자료로 전력강화위원회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홍 감독님?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외국 감독의 연봉 수준이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세후에는 20억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 문건에 전력강화위원회의 문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7월에 그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하기 전에 거기도 보면 300만 불 얘기가 나와요. 세후는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전 300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님, 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북구의 김성수입니다.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축구협회나 그 주변을 둘러싼 그 강력한 카르텔 그룹들이 전혀 축구팬이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2023년 승부 조작 그런 그 비행자를 포함한 100명을 기소 사면 이렇게 결정한 거라든지 크리스만 감독 스님 또 작년에 또 홍명보 감독 스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저히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병폐를 혁신하기 위해서 K축구 혁신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좀 딴지를 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일 전국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또 정몽규 회장님을 향해서는 13년 천하라고 하는데 나는 13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백현지 부산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흥결 사항은 아니었고, 또 정몽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몽 회장님 뭐 직접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동의하십니까?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 지금 혁신위원회 TF를 맡고 박진영 선수와 같이 맡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우리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몽규 회장님 사퇴를 하셨고, 또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혁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여전히 축구협회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게 저항할 경우에 과연 축구협회가 제대로 혁신이 되겠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부산의 백 회장 같은 경우 벌써 6연임입니다. 그리고 양 5연임 하신 분도 있고, 인천의 정태준 회장 3연임, 뭐 굉장히 연임들 많이 하셨고, 특히 보면은 많은 분들이 17개 시도 축구 회장들 중에서 6분 정도, 거의 뭐 절반 정도, 3분의 1이 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보면은 현대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현식 회장, 가장 옹호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백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 전문 회장님 회사죠. 이런 데하고 완전히 협업 관계고, 경기 회장도 현대제철하고 우수협력업체, 제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강일 회장 역시 현대산업 납품업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현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출신의 정몽 회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대로 건재해서 축구협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더라도 이런 범현대가의 입김이 축구협회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부산 협회장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백현식 회장 같은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FIFA 윤리규정 15조에 우리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대한축구협회 정관 3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 회장이 이런 중립 규정을 위반하고 선대위원장, 특정 전략 선대위원장을 만든 것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님 생각하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때 백 회장이 선대본부장 맡은 거 몰랐습니까? 뭐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님,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면밀히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육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관 규정 위반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체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정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위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카르텔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시도 체육회장 선거까지도 또 그런 분들이 부당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압력을 해서 혁신에 저항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모경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벤투 감독 관련돼서 잠깐 얘기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명구 증인님, 벤투 감독 재계약 관련돼서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벤투 감독에 관련돼서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선수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선수들은 뭐 벤투 감독을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개개인 협회 임원들이 경기를 뜁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뜁니까? 개개인별로 뭐 의견 감독은 어떠냐 이런 저는 의견 앞으로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축구협회가 진짜 개선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수들의 의견도 저는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선수들의 의견이 네,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틀릴 수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그런 됩니다.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뭐 그런 부분도 장관님, 당연히 네, 필요하다고 장관님 이 생각이 부분 되고. 반드시 네. 혁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규 증인님, 그래서 그 후임으로 정한 것이 먹튀 감독 클린스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월드컵 부진에 대해 협회의 졸속 행정 감독의 역량 부족 등 원인은 다각도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3년 전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때부터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죠? 제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략강화위원회에서는 단 2번의 회의를 걸쳐서 선정했더라고요. 위원들은 전술, 전략, 부재, 자유, 방위명 스타일 등 낙제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뭐 회장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온라인 면접 한 번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클 밀러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감독 선임이 시스템적인 결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밀런 위원장은 독일과 한국에서 주로 유소년 팀만 전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A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위원장이 되었어요. 이게 절차 과정 행정상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구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속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때문에 협회는 1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 날렸다고 보도가 되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문체부 보안 지시도 어기고 61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이학금까지 날린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님? 뭐 협회에서 책임져야 책임지셔야 되겠죠. 네, 저는 삽이라도 털어서라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우리 장관님도 이거 인지하셔서 반드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을까 하고 다른 나라 축구 선진국들의 감독 선임 절차를 한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PT 띄워주시죠. 스페인의 경우 협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에 보고한다. 이런 절차는 2022년 12월 전 감독을 해임하고 4일 만에 델라 푸엔터 감독을 선임하여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잉글랜드와 일본 협회장, 기술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1인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그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스템으로 선임된 일본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소수의 빠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독일은 축구협회 감독위원회에서 정권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하는 독립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7월 3일 나겔스만 감독이 사임하면서 지난 24일 약 3주 만에 위르겐 클롭 신임 감독을 벌써 선임을 했습니다. 마쳤어요. 잉글랜드는 3명이, 스페인은 사실상 회장 1명이 자기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합니다. 반면 우리는 그동안 주먹구구시로 하다가 2년 전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강의를 구성해서 절차 다 따져가면서 무려 5개월 동안 이 절차를 밟아요. 11회의 회의를 걸쳐서 감독을 확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과 축구계, 축구팬들은 여론은 좋지 않고 협회와 절차에 대한 신뢰 수준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증인님, 절차를 더 강화하고 오랜 시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묻을게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잡음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송구롭게 생각하고
그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데 5개월, 6개월 걸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명의 그 감독들과 협상을 하고 결렬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5개월, 6개월 걸린 거지 홍명보 감독 그 임명하려고 5, 6개월 걸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몽규 증인, 네. 이 책 보시죠? 축구의 시대 2024년도에 발간한 본인 자서전 맞으시죠? 네. 이 책 내용 제가 보니까 그 자신의 진앙은 업적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 이런 점수를 부여하면서 본인은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인데 8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을 하셨더라고요. 네. 청문회에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 질의도 받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금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자평하시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책에는 8점인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 좀 보면요. 자서전에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내용도 기재를 하셨는데 역대 한국 지도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어떤 누구와도 접촉 가능한 셀럽, 빅리거 비중이 높은 대표팀의 장악력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클린스만에 대한 축구계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PPT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료 선수인 필립 람도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미국 대표팀 선임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래서 취임 1년 만에 경질이 됐는데 전술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 태도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세금 문제 회피하려고 한국 상주 거부에서 6개월 동안의 국내 머문 기간이 67일에 불과하고 재택근무를 미국에서 선언했고 이게 과관입니다.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싫다고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근무 및 인근 거주 자체를 거부했다. 아까 이모경 의원님께서도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것처럼 합치면은 언론 보도상으로 100억 원 이상 날렸다라는 보도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보니까 태업 같은 근무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협회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대표팀 감독 선임할 때나 재택 업무 스타일, 근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미국 축구연맹에서도 경질됐을 때도 기어코 위약금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 왜 축구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못하고 이런 근태가 되풀이 되도록 해서 1년 만에 경질이 되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국현 의원께서 클린스만 경질 당시에 그 사제 출연하겠다라고 한 부분 약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도 외국인 감독 선임을 앞으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근태와 관련된 조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정몽규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축구협회는 이 부분 대비 못하고 준비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에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나무인 무법행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대표적인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및 독단 선임. 지난번에는 전임 위원장이 화상 면접을 했다고 거짓 보도자료 배포해가지고 국민들 기만했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국고보증 관련해서는 방금 노정면 의원께서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무관청 승인 없는 615억 무단 신용 대출 정관 69조도 위반하고 주무관청 승인도 없었습니다. HDC 현산 직업 편법 파견하고 10억 원의 불법 자문료 지급을 한 다음에 인사 6개월도 없이 자문료를 월 2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셀프 인상까지 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자격증 갖추지 못한 무자격 피지컬 코치 4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편법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몽구 증인, 아까 그 노정면 의원님 질의 당시에 이 관련된 소송 패소하고 항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 당시에는 이사회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항소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쭉 이렇게 증인의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문제점들 제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사회 소속은 아니지만 축구협회가 본인은 저 책임을 통감하니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하고 책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공개적으로 피력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사퇴한 마당에 그런 거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퇴한 마당에 뭐 축구 행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지 증인.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증인과 같은 K리그 시민구단 대표들이 멕시코 출장 다녀왔죠? 본인도 다녀왔습니까? 저는 K리그 대표로 다녀오지 않았고요. 대한축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따로 다녀왔습니다. 네, 증인과 같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표 상당수가 1인당 1,600만 원의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칸쿤에 2박 놀다 왔습니다. 선수단과 유소년 예산 부족하다면서 대표들은 호화 외유성 출장 다니고 있네요. 네, 다음 PPT 한번 주시죠. 25년에 시민구단 14곳에 1,3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쳐도 순이익은 27억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빼면은 흑자구단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증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있는 강원FC 자료 제출 거부했죠?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자료인지가 안 냈지요? 네, 증인, 본 의원이 강원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조차도 법원에서 부정했죠? 강원도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허위 자료 아니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인, 공공감시는 거부하고 있고 세금하고 시민세금하고 정부 지원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당신들 호의호식하고 호화 출장단이라고 세금 주신 줄 아십니까? 연봉도 않습니다. 세금 내니까 문제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갖 좋은 명분 다 붙이고 시민구단이다, 유소년이다 해가면서 막 명분 붙여갖고 국민들 세금 다 닦아 써놓고 2026년 세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본인들 얼마나 돈 많이 받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약 2,343만 원이에요. 그분들도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동희 기자님. 네.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외유성 출장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축구협회가 1진이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진입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암덩어리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암덩어리가 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그 일례로 월드컵 기간 중에 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들을 상대로 해외 시찰에 갔습니다. 거기서 2박 동안 칸쿤 휴양지에서 멋지게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마야 유적지 간 사진, 저 보이시는 사진은 야구 팬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신나게 노시다가 분임 토론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경비가 총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21개 구단들 대표들 데려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2명 가운데 K리그 구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리그 2 구단 대표들을 데려왔느냐? 축구는 승강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1부 리그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또 다른 시민구단 문제가 있어요. 김포 FC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저한테 오늘 이 프로축구단, 이 시민축구단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무려 2,100억 원이 들어가는 무허가 백숙집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고 왜 필요로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마다 2천억 원의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영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가 바로 김포FC입니다. 최근 김포FC에서 이 구단의 한 해 예산이 120억인데 무려 80억을 횡령했습니다. 무려 80억입니다. 그런데 횡령하는 동안 구단 대표이사, 단장, 운영팀장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포FC의 구단주는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누구냐? 바로 홍철호 전 의원의 오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대표이사 홍경원 누구냐? 바로 홍철호의 친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포FC 단장 권일은 누구냐? 바로 홍경호 대표이사 홍철호의 동생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김포FC가 1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르텔, 이건 동네 시종 잡혀도 못한 카르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80억의 횡령에도 아무도 몰랐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이들에게 시달려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일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FC 전용 구장에서 번개탄 피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8초 있습니다. 네, 18조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주 많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김포시 지자체 협회장이 내가 아는 지인의 업체 거를 봉사할 때 써라. 그리고 김포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김포시 FC 구단주는 빨리 예산을 들여서 테이블석을 빨리 만들어. 근데 이 테이블석 예산이 없었거든요. 하도 많은 괴롭힘에 시달려 보니까 이 아까운 목숨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축구인들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 한 줄의 기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100억짜리 무허가 백숙집을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K축구혁신위원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194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10만 등록 회원 중에서 1만 명을 어떻게 뽑느냐, 그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월 정몽규 회장, 사연임 회장 선거에서 협회는 194명 중 21명의 개인정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173명으로 선거를 치르려 했습니다. 투개표에는 참관인 배석과 투표를 의무가 있는데 정작 투표할 사람을 뽑는 절차에는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1만 선거인단 개편 전에 제대로 검증해야 됩니다. 지난 회장 선거의 추첨 실시 내역과 명단 작성 주체, 추첨 등록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 당초 요청하셨던 자료는 아닌 것이고 지금 추가로 요청하시는 거죠. 일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윤용군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좀 시스템 문제 점검에 초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용수 직무대행자께 제가 질문하다 좀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용수 직무대행자님, 네, 축구협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저는 작년 7월부터 부회장으로 일했습니다. 97년부터 근무하셨죠? 그때는 제가 근무한 이력을 쭉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무한 이력으로 하면 2000년 월드컵 준비 단계에서 기술위원장으로 일했는데, 네, 어찌됐든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협회장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시고요. 축구협회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서는 계속 부정하는 뉘앙스로 들려지거든요. 축구협회의 이 부실 운영 사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특별감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축구협회의 부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해야 하는 방법으로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 쇄신 의지를 좀 보여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네. 예 아니로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장 직무대행이시면 이사회에 이거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안 되나요? 이사회에 안건 상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물어본 겁니다. 솔직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 지금 협회 30초 직무대행자인데 지금 30초 이사회에 내가 이거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조차를 모른다는 건가요? 30초만 시간 주시면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러면 축구협회가 이 부실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항소 취하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로 얼마든지 안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한다는 건지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30초에 만약에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오전에도 최민희 의원님께서 속기록, 의사록 제출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은 전체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그 있고 부분 아까 설명을 이제 우리 정명규 회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들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협회 전체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25년도에도 D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더 이상 특별감사에 대해서 항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이 부분 너무 잘못됐다 사과하고 항소 취하를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조차도 지금 직무대행자로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초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30초 이상 답변 드렸고요. 앉아주시고요. 최혜영 문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21년도부터 축구협회에 대해서 혁신평가 해오고 있지요. 네. 23년도에는 S등급이 나왔는데 24년도에는 C등급 나왔고요. 25년에 D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면 D등급이 나왔을 때 문체부에서는 축구협회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25년도에) 그때 특별히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혹시 네. 대한축구협회 혁신평가 결과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D등급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만 받았습니까? 내용도 봤습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는 당연히 D등급의 결과를 받았으면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국민들께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반복된 질문은 나오고 있고 질의 시간이 제약이 되어서 이용수 부회장의 답변을 지금 저희 못 듣고 있어서요. 도대체 왜 이사회의 안건으로조차 못 올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 윤영근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아까 할 수 있는 시간 한 30초, 얘기하셨죠? 한 저희 넉넉하게 1분 정도는 답하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제가 시간을 두진 않겠어요. 적절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사회 임시 의장 역할을 해서 전체가 다 우리 축구협회가 모든 거를 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단은 2심까지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 2심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리면 그때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항소하는 입장에서의 이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진행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 집행부 회장님께서 예를 들면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또 이사회,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것은 취하합시다라고 결정하면 저희들은 그 다음 집행부의 역할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묻는데요.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게 온당치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고집을 피우시나요? 고집이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이제 다음 집행부가 할 일이다. 나는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반성적 고려를 할 수 없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감사 조항에 28가지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네, 노정무 의원님 다음에 질의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 계신 증인 참고인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사실도 알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신뢰를 줄지 말지, 걷어놓은 신뢰를 다시 줄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저희 지금 수사하러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엄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계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예, 반칙과 특권의 감독 홍명보, 이제 그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인생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안 나옵니까? 소리요. 소리를 이거 좀 끊어주시고요. 소리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합의돼. 네. 아니, 제가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확인했어요. 뭐 아직 시간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진행의 3조 그러니까 영상을 틀고 음향을 송출할 때는 미리 간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영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송출을 결정하긴 합니다만요. 네. 미리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서 임명이 됐으면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발휘하고 보이고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여러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지금 2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의 데자뷰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님. 네. 본인이 불공정하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선수들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전력 손흥민, 그다음에 김민재 등 이강재, 이강인 등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성적을 거뒀어요. 예? 그만큼 리더십에 결여를 노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불공정하게 선임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홍명보 감독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1급 지도자 자격증도 없이 국가대표 코치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자격증 요건은 2급도 그렇고 1급도 그렇고 모든 걸 기간도 충족하지 않고 특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감독 3위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2002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같은 성적이 나왔던 박항서 감독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근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2012년 올림픽 감독도 이어받고 월드컵 감독까지 이어받았어요. 이거 특권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월드컵 감독까지는 이어받지는 않았고요. 제가 2012년 올림픽 대표 감독까지는 이어받았습니다. 2009년 청소년 때부터 왜 2012년 남들은 때부터 혜택을 이어받았습니다. 당하는데 본인만 유일하게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요? 뭐 저는 뭐 어떤 특혜도 협회나 이런 쪽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2009년 빵집에서 이 임생 그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 본인이 그 전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클린스만 감독 이후 경질 이후 새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공정성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 자체는 불공정의 극치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의 정혜성 증인. 예, 좀 시간 좀 빼주세요. 예. 정혜성 증인은 그 점에 국가대표 그 선발할 때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제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국내 리그를 6개월 정도 국내 리그가 진행된 상태에서 1차에 우리가 외국 감독을 실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국내 감독의 우리 전력 강화 위원들이 국내 감독도 대상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처음에는 대상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국내 감독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명으로 압축됐을 때 네.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하고 왜 상식적으로는 그 보고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퇴했어요? 아직도 못 밝히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 마지막 그때 다 3명으로 어그러졌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고 네. 정광위원들이 회의에 출석 안 하면서 1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5명의 정적수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임생을 거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을 거기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걸 선임했다는 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게 권한 없는 임무 부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였는지 정몽규 회장의 불공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김정배 회장의 월권이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3명의 감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 감독 2명을 일단 화상으로 면접을 대화를 통해서 저녁에 서로를 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일단 3명의 그 감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전력강화위원들한테 어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는 내가 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3명의 어떤 그 감독들을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데 그 외국 바그너 감독 2위, 3위 거스 포획 감독을 통해서 일단 우리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를 유럽에 가서 만나서 네, 보고 줄여주십시오. 네. 만나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 감독으로서의 어떤 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속해 있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울산 현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얘기는 뭐 그간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지금 그런 취지 말씀 이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요. 다음 질의 때 이어가 주시고 또 이후에 있는 의원님께서 이 질의 시간하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시간하고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그런 방식으로는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님. 미리 양해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까지 포함해서 모두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감독 같은 지위의 의원님들도 있으십니다. 그 역량 힘껏 발휘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홍명도 감독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진행됐던 얘기를 지리멸렬하게 다시 한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이미 조계현 의원님 이미 중요한 질의 받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본인한테 위임받아서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내용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질의에서 이어가십시오. 네, 정현욱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참고로 지금 질의는 진선미 의원님까지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현욱 우리 위원님은 박지영 참고인이 오후 3시에 이석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질의해 주시고요. 박지영 참고인 3시 이석인데요. 우리 위원님 질의 시까지는 함께 하실 수 있죠?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월드컵 경기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미스터리한 장면에 대한 걸 한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홍명보 감독님, 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소거라서 자막으로만 다 처리했습니다. 감독님,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월드컵 기간 중에 대표팀 현지 훈련 영상이 이게 온라인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아마 감독님도 아마 이 대목이 가장 민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취재진의 이렇게 부적절한 좀 발언들이 좀 포착이 됐고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죠.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 믹스존에서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었죠. 뭐 사과를 해라 마라 뭐 해서 어떻게 되냐 마냐 문제까지, 또 협회가 성명 발표까지 하고, 그래서 성명 발표 이후에 선수단에서 인터뷰 다시 하자 재개를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10일간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끌었습니다. 자, 홍 감독님, 사건 발생부터 이게 10일 동안 인터뷰라는 건 선거 경기 운동 기간에 그 해당 선수들이 자기만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전 국민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인데 이게 열흘이나 상당히 묵살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간단히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선수단과 기자단과 협회와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만 물어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 문제가 6월 8일 날 선수단 조롱 사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 날 체코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그 전날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일 날 체코전이 끝나고 그 다음 후에 이틀 휴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알기로는 6월 14일 오전에 훈련 끝나고 선수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무려 5일 이상 이 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이 방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치는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일 날 체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홍 감독이 멕시코전이 끝난 뒤에 선수들에게 이 인터뷰 하지 말라는 걸 종료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새 그 홍 감독님이 지시에 손흥민, 이재성 선수는 아마 계속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하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의견 충돌이 전혀 없었다? 네, 의견 충돌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팀의 영향. 다른 의견인 거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선수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선수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예. 또 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만은 인터뷰를 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게 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큰 격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때 이 인터뷰 문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무려 10일 동안 이 부분이 저는 방치됐다고 봅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나 주변에 이제 서포트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미디어 대응 자체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가 되면서 마지막 최종전에서 지금 대응하는 선수들의 선발 빠진 부분들이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지적이 솔직히 많이 나온 거 사실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마지막에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가장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참 일부의 보도에서는 홍 감독님의 대응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지적 선수들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회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의견들은 다른 의견들이 나왔지만 홍 감독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율은 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각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단, 협회, 선수단, 코칭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견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정현욱 위원님 저기 참고인 정현욱 위원님만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안 주시고 이렇게 참고인 신청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건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증인 참고인 모두 귀한 시간 쪼개서 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질의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국회 건의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하셨어야 되고 아니면 참고인 신청을 안 하셨어야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진선미 위원님. 네, 이승민 참고인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 임원들의 연임 승인 절차 얘기 들으신 거 있죠?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시정 권고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임원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희가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도 이 내용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연임을 하시면서 또 그것이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강고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개선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몽규 증인 혹여 그 당시에 장관을 만나서 이 연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임을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9월 24일에 현안 질의가 있으려면 그 전에 이미 전 국민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제가 계속 있었고 정몽규 증인이 연임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일 거고요. 그런데 9월 11일 날 이 문제에 관한 연임 승인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권고가 내려간 거예요. 문체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안 한 거죠.
3개월 동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연임 승인 기준으로 정몽규 증인이 가까스로 연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뭐 잘할 것 같아 20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보면은 60점이라는 건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축구협회 회장의 4연임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60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64점을 주고 이걸 통과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록 심사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나와가지고 20점 만점에 16점을 줍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량평가 안에도 어떤 게 있냐면 단체 운영 건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점인데 단체 운영 건정성은 어떤 거냐면 1년 동안 내가 처음 회의에 징계 수가 한 50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징계가 되는 대상이 100명이 안 넘으면 10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0명이 징계가 대상이 됐는데 한 900명이 더 늘어서 1000몇백 명이 징계가 돼도 이분은 10점을 받는 거예요. 운영이 건전하다고. 이 말이 됩니까? 원래 36명인가가 징계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40명이 넘게 징계가 늘었는데도 이거를 고스란히 10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 10점이 이 64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연임 승인 못 받습니다. 저는 일부러 누군가가 알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알고도 이분이 연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미룬 거죠.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미 이거는 못하고 있었고 2년 동안 개선 중이랍니다. 회장님, 이거 잘 확인해 주세요. 예, 2년 동안 개선 중이고 아직 개선 안 했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한 개도. 7월 20날 이미 그 공정일 통과해가지고요. 이제 이사회 통과만 남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안에는 아마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2년 동안 안 한 거라고요. 사실 이 정량평가 이거 점수 평가만 다르게 해도 되는 거니까 하루만 해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장관께서 그 수많은 문제 제기를 다 들었을 텐데 그럼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안에도 이 문제는 해결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만 봐도 연임 승인 안 납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들 바로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증인 홍명보 증인께 묻습니다. 저한테 주신 거는요 사적인 그 카드 내역을 주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사적인 게 아니라 법인카드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홍명보 증인이 축구협회에서부터 뭐 이게 문제 있는데 뭐 해명해 보세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없습니다. 예. 자, 김승희 증인 그렇게 물어보시거나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홍명보 증인한테 그 물어본 적 있냐고요? 법인카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감사 이후에 그 내부에서 뭐 소송 전일에도 다 이거를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 그 법에 맞게 이렇게 소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명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영수증이 바로 첨부가 되고 거기 인원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해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되면 그 소명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소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진선미 알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가 어쨌든 증인 참고인 모두 국회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서 부르는 당시에도 분명히 위원님들께 참고인 증인이 불러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질문의 기회조차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정현욱 위원님 그리고 이석하기로 했던 참고인께서도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질의 기회를 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박재영 이사장님. 네. 작년 1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아마 8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고요.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요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행률이 어떻습니까? 개정 전후로 여러 가지로 다른 종목도 이행률이 상당히 좀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축구협회 이행률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가 지금 사임해서 지금 보고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임 중에 보고받은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이행률은 저희가 법 시행이 2025년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8월부터 12% 기한 내에 아마 그런 이제 징계 이행률이 됐었는데 지금 전체 이행률이 한 50% 이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만은 따로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축구협회가 상대적으로 비하면 네.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아마 실제로 좀 이런 부분에서 제도는 이렇게 되는데 네. 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은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네, 보시는 저희가 아마 그때 법 개정이 될 때 14개의 법안이 의원님들께서 1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0일 이내에 만약에 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로 30일 요청해서 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금 제한을 하거나 그런 법이 같이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최경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아마 지금 박 이사장님이 저 얘기하신 대목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제도가 바뀌어도 실제로 나 모른다 해버리면 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자체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징계를 한들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 이사장님을 이미 사직을 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참고에 모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행 절차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이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 결과가 아무리 나온들 그냥 감사했다는 기록만 남겨놓고 아무런 이게 지금 문체부 장관님 상대로 제가 질의할 것도 나중에 또 있겠지만 아마 기름이 아무리 제도상 아무리 감사를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맨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증인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본회의가 곧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 관계로 본회의 진행 중에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본 청문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본회의를 위해서 함께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반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